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여기에 추가로 정인 신문을 해야 될, 반드시 여기에 그 정인으로 불러야 될 이런 이제 그 정인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13일까지요. 2월 13일까지 8차. 그날 여기 정인이 4명이죠. 그날 말도 안 되게 하루에 4명을 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부터 어떻게 이거 하루에 조지호 뭐 김봉식 하루에 그 수방사 군인까지 어떻게 하루에 4명을 합니까? 근데 이거 13일 8차까지 잡아놓고 아직 변론 안 잡고 있는데 여기서 끝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종결한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수많은 이게 증거 그다음에 그 정인들이 있는데 다 이게 받아서 불러봐야 됩니다. 이게 졸속으로 8번 만에 끝낼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이거 17번 했어요. 17번. 17번. 근데 이번에 내란은 훨씬 더 다툴 게 많다. 딱 국민들이 내란이 아니라는 게 반, 내란이라는 게 반, 완전히 반분돼 있습니다. 그러고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냥 내란이든 아니든 뭐 중요해. 그냥 이제 이거 계엄 절차 어겼으니까 탄핵이다 이러면요. 거기에 납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팩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과연 이게 그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나 이런 헌법기관을 상당 기간 동안 마비시키는 내란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예를 들어 홍장원의 메모처럼 정치인을 엄청나게 위치 추적해야 체포를 해가지고 방첩사의 구금시설에 가둔다. 그랬다면 그거는 탄핵 사유지. 가뒀다면.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 또는 국회를 상당 기간 마비시켜버렸다. 완전히 국회 단전 단수해가지고 완전히 군인 다 들어와서 의원들 질질 개 끌어내듯이 끌어내고 그렇게 버스 태워가지고 의원들 다 구금하고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부산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문제될 수 있지, 내란이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의도가 말뿐이야. 실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말만 가지고 탄핵한다?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 가지고 한다? 말이라는 게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는 건데 객관적인 물증도 없이 말만 가지고 이게 실행도 안 됐는데 탄핵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히 시간이 180일은 보장돼 있다. 180일은 보장돼 있다. 그러면 충분히 더 심리를 해서 하나하나 진실에 더 다가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꼭 다시 추가해야 될 정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불러야 될 정인 1번이 홍장호입니다. 홍장호는 또 불러봐야죠. 왜? 정언하고 나서 너무나 거짓이 많이 드러났잖아. 특히 여인영 사령관이 반박을 했잖아. 방첩사의 구금시설도 없고 방첩사의 군인이 첫 출발한 게 12시 25분인데 10시 40분에 통화할 때 방첩사 직원이 경찰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 체포자고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국정원의 체포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데 위치 추적이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갑자기 경찰을 지원해나 마라. 계속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홍장호를 불러서 여인형하고 대질하든지 아니면 왜 거짓말 했는지 특히 검찰에 왜 원본을 안 내고 사본을 냈는지 그러면 사본을 다시 복사해서 헌재는 받았잖아. 사본을 사본했다. 이건 증거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홍장호를 불러서 야 원본 한번 보자. 정의식 재판관 원본 다 보잖아. 판사가 보고 대조피라고 돌려줄 때 주더라도 다 보잖아. 모든 계약서에 재판할 때. 물론 원본을 법원이 가져가지는 않죠. 근데 판사가 눈으로 확인한다고. 다시 홍장호를 부르고
올 때 원본 들고 와 이래야지. 이게 재판이잖아. 우리 재판 하루 이틀 합니까? 저도 이게 변호사 30년에 원본 임대차 계약서 있다. 그 판사가 위조 주장하면 이게 들고 와서 이게 눈으로 확인하지. 조서에 기재하고 다시 줄 때 주더라도. 그 다음에 원본 가져서 감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홍장원에게 원본을 가져오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 원본 감정을 해야 된다고. 검찰에 낸 것도 이게 사본이고 헌재가 검찰에 기록 요구하는 것도 이게 불법인데 그나마 사본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재판은. 이게 절반의 재판이야. 절반의 재판이야. 체포는. 국회 끌어내는 게 절반. 체포가 절반이잖아. 뭐 저는 이게 둘 다 뭐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 하여튼 그 홍장호에는 불러야지. 부를 때 누굴 부른다? 글씨를 이렇게 쓴 사람, 보좌관. 이게 왜 비밀이니? 이게 뭐가 문제? 공익신고냐고. 이게 불의를 밝혔는데 왜 보좌관 누군지 못 밝히니? 밝히면 필적 겁나지. 필적 조약 겁나지. 홍장원의 보좌관도 불러야 된다. 이 메모는 누가 제일 먼저 공개했다? 박선호이잖아. 이 글씨가 박선호 글씨로 의심돼. 가피낸 게 박선호이잖아. 그러면 당신이 이 메모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이 메모는 홍장원에게 그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수첩에 적은 거 찢어버렸다는데 당신에게 원본인데 뭐가 맞습니까? 박선호이도 불러야 돼. 아니 대통령 탄핵 재판에 국회의원들 정의 물으면 안 됩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냐 현직 대통령이야. 대통령 탄핵에 장관이면 어떻고 국회의원이면 어때? 필요하면 이재명도 부르는 거지. 맞잖아요. 아 국회의원도 의심가는 놈 불러야지. 정인. 국회의원이 뭐 특권 있나? 뭐 특권 있어? 박선호는 불러야죠. 왜? 메모를 제일 먼저 공개했으니까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 그 다음에 김병기도 불러야지. 김병기는 그 아들이 국정원의 직원이다. 제가 이야기했죠. 단독으로. 김병기도 국정원의 인사처장 상급까지 하고 아들이 시험 치가면 떨어져가고 우유국절 끝에 그 다음에 붙었다. 그때 국정원 시끄러웠거든. 제가 다 취재해봤어요. 근데 그 김병기의 아들하고 홍장호이가 아주 특수관계야. 그래서 그게 벨기에 브뤼셀에 작년에 10월 달에 벨기에 가가 우크라이나 만났단 말이야. 대표단. 거기서 받은 노트. 그게 메모지야. 그게 메모지. 그러면 김병기 아들이 의심스럽잖아. 그 메모지 김병기는 아들이 썼을 수도 있잖아. 물론 이게 홍장호이가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의심스럽잖아. 글씨가 누군지. 저는 김병기 아들하고 홍장호이가 역할 분담했나? 아니면 이게 김병기 아들하고 박선호이가 했나? 왜 홍장호이에게 원본을 버렸다 할까? 원본 너 수첩 보면 왼쪽 글씨가 맞는지 궁금하지? 야, 네 수첩에도 왼손 적었다며? 그거하고 가필 글씨가 같을까? 궁금하잖아. 이게 어디서 야 홍장호에 네 수첩을 일단 내야 증거로. 수첩에 찢어버린 자국이 있는지 그것부터 보자고. 수첩에 찢어버리면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이자가 이게 수첩부터 내놔라고 증거로. 너 대충 속이려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이 얼마나 네 때문에 피해보냐고. 지금 나라가 뒤집어졌잖아. 너 메모 때문에 탄핵구덕에 대통령 구속까지. 너 엄청난 일이다. 이게 너 조작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조작이면 진짜 너 가루된다. 맞아 죽는다. 조작이면 너 이게 맞아 죽는다고. 이게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조작이라고 드러나면요. 국민들이, 이 분노한 국민들이 이게 조작이라면 그냥 전부 가루가 돼. 집에 그냥 두겠냐고. 쟤부터 바로 들어가서 뭐 이거는 법의 잣대도 필요 없지. 그냥 맞아 죽는다고. 너 분노한 국민들한테 이게 조작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메모가 조작됐다면 이 글씨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하게 탄핵한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메모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캐면 캘수록. 제가 10대 의혹부터 메모는. 그러니까 김병기 아들, 그 다음에 그 박선원, 그 다음에 그 홍장원, 그 다음에 보좌관, 요 메모 관련한 이런 이 사람들
다게 그 정인으로 다시 불러서 반드시 이게 따져봐야 된다. 필요하면 한동훈 덕에 불러야 돼요. 정인. 한동훈이 뭔데? 정인 불러야지. 이 메모를 누구한테 받았니? 너게 부인끼리 받았니? 아니면 이게 뭐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받았니? 마포고등학교 홍장호하고 선후배니까. 아니면 이게 이병기 국정원장을 이게 같이 홍장호이나 다 이게 멋있다면 누구한테 받았냐 말이야. 한동훈이 덕에 정인 불러야지. 이 메모 때문에 탄핵했는데 한동훈도 정인 불러야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이게 필요한 정인이요. 곽종건과 관련해서 곽종건 특수전 사령부, 곽종건 특수전 사령부 관련해서 이제 이거 김병주부터 불러야지. 김병주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작전처장 별 하나 원스타 작전처장이 김병주가 포스타 할 때 그 곽종건이가 원스타 인사처장. 그러니까 이게 그 김병주 유튜브에 나갔잖아요. 그때 박선영이 또 나오잖아요. 분명히 김병주를 불러서 회유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박범계죠. 박범계가 거기에 그 공익신고자 해준다고 부성창하고 공익신고 해준다고 사진도 넣었잖아. 회유를 해가지고 1차, 2차 공익신고했지. 너 그때 계엄이 사전에 뭐 미리 다 모인 것처럼 했잖아. 근데 그 단장은 707 단장은 TV 보고 알았다잖아. 근데 네가 이게 계속 옛날부터 모였지. 계속 추궁했다면서. 그러면서 이게 공익신고를 왜 해주는지. 곽종건이가 먼저 무기 쓰자고 그랬고 곽종건이가 먼저 국회 단전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 다음에 150명 숫자는 계속 의미가 다르고 그것도 김용혜가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미 그때 190명 찼는데 의욕투성이잖아. 그러니까 김병주도 부르고 그 다음에 박범계도 부르고 그리고 박범계 너 변호사를 왜 선임해 줬는지 너 이게 뭐 곽종건이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계속 떠드는데 너 일단 지역구 어디야? 곽종건이 어디야? 곽종건이가 충암고등학교 놓은 게 아닙니다. 충암고는 이게 대통령하고 김용현 여인행위가 충암고 곽종건이 이게 충자야. 근데 충암고가 아니고 충남고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충남고 고향이 충청도예요. 거기에 어디 있더라 지역구가? 내가 찾아봐서 지역구가 대전 서구야. 너 박범계 너 지역구 대전 서구잖아.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네 친지들하고 오래 인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같은 지역구잖아 고등학교가. 그 얼마든지 너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지역구 네 대전 서구에 고등학교 그 가족들이 다 거기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중간에 친분이 있는 다리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그 박범계도 공익신고 이거부터 불러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수사 서류 조사받은 군인들이 한 7, 80명 넘거든요. 근데 이걸 서류를 갖다 다 이게 헌재가 받아가 서류 보고 재판하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헌재는요. 공소장이나 서류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그 밑에 불리한 진술한 군인들이 있다면 다 이게 불러서 정의신문을 해야 된다. 서류 재판 안 된다. 공소장 가지고 이게 재판할 것 같으면 이재명이는 벌써 무기징역 몇 번 받았지. 공소장 가지고 재판할 것 같으면 이재명이는 벌써 무기징역 한 3-4번 받았을 거야. 그렇잖아요. 따라서 검찰에서 초기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밑에 부하 군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의는 다 불러야지. 그냥 수사 기록을 가지고 이랬다. 수사 기록에 누가 도끼를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이게 도끼 들고 몸 벗어라. 이게 아이들 말이야. 다 불러야지. 수사 서류를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러낼 사람이 부정선거 관련자들. 부정선거 빼면 내란 빼고 부정선거 빼면 재판 왜 안 하냐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근데 여러 변호사나 교수 전부 정인 불러야지. 검증도 하고요. 지금요 8번밖에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17번 했어요. 그러면 아직 이게 9번 남았잖아. 박근혜 하더라도 9번 하루에 3명 하면 그러면 이게 정인이 많이 놓을 수 있잖아. 왜 끝내느냐고. 이렇게 졸속으로 끝낼 재판이냐고 이게.
최소한 홍장훈의 메모 관련한 증인들, 그다음에 곽종건의 진술 관련한 증인들, 그다음에 그 수사 기록으로 재판하는 증인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관련 증인들, 이런 이제 그 분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졸속 재판 끝내면 안 돼. 이거는 정당하게 다 이게 그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장이 직접 불러서 대통령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철저하게 심리를 해야 된다. 절대 그 4월 18일 재판관의 퇴임에 맞춰놓고 졸속을 하면 안 되고 적법하게 충분한 그 시간 범위 내에서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실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